요즘 엔화가 왜 이럴까요? 엔달러 환율이 진짜 들쭉날쭉하지만 또 폭등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해 보면요. 12.6%나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 보면. 그만큼 엔화 가치가 빠졌다는 이야기죠. 환율이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예, 12.6%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도대체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추세선을 보더라도 8월 14일 현재입니다. 145.46을 기록했습니다. 145. 결국은 145를 넘었습니다. 145. 예, 올해 최고치입니다. 올해 최고치. 올해 최고치고요. 작년 10월에 150.14를 기록한 이후로 최고예요. 최고. 와, 요즘 뭐 엔화가 슈퍼 엔저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난리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모양새예요. 아니 일본 중앙은행은요. 어떻게든 이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좀 낮추고자 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장기 금리 변동 용입폭을 확대했습니다. 예, 지난 7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확대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넘어가도 용인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금리를 올린 것과 다름없거든요. 올린 거나 다름없는데 예, 엔화의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요. 예,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시장에 개입할 겁니다. 개입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145.46까지 올라갔으니까 또다시 150이 올라가면 충격이 되니까 아마도 예,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관여하는데 또 장기금리 변동용입폭을 확대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 사들이겠죠. 당장은 사들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거거든요.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거든요. 이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고 볼 거예요. 아마.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일본도 긴축 정책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 올리기가 일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가계부채도 많고 예, 그래도 가계부채는 우리보다는 안 됩니다. 예, 기업부채도 많고 특히 정부부채가 많아요. 정부부채가. 그래서 이게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부채를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200%가 넘습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가 엄청납니다. 예, 이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의 미국의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 지급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이자를 낳으니까. 그렇지만 환율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폭등을 하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말입니다. 예, 엔달러 환율 예, 이렇게 올라가면 원엔 환율을 보고 예, 950원 밑으로만 되면 계속 분할 매수를 좀 하시라. 여윳돈 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예, 통화 긴축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야지 물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예, 물가를 낮춰야지 예, 그만한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게 슈퍼엔저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야기는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지금 일본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현재입니다. 2021년 7월 이후에 23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달성을 했습니다. 430억 엔. 예, 430억 엔의 흑자를 달성을 했어요.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인걸요. 뭐. 현실인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중국이 빠진 자리 우리가 메꿔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은 일본이 메꾸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빠진 자리에 일본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다행히 무기나 방산 말입니다. 예, 무기나
그다음에 원전은 우리가 강하니까 중국이 빠진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나머지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들어가는 모양새.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말입니다. 슈퍼 엔저가 되는 것처럼 슈퍼 원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1,300원에 연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300원이 위기의 어떤 징표다, 위기의 어떤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유노멀인 것 같아요. 그냥 1,300원은 예산일 같거든요. 일본이 말입니다. 저렇게까지 저가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만 원고를 유지한다면 우리 수출이 굉장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하면 그 시장은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올립니다.